미혼이라 치고 연예인 한 명만. 연예인 미혼이라 치고. 형 너무 좋은 사람. 뭐 신세경. 근데 신세경 맨날 나오고. 그래, 신세경으로 가자. 신세경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인가 봐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나는 안 그런 쪽인데. 그래? 신세경은 약간 우울감이 있어 보이지 않아? 그렇지. 나는 그래서 좀. 근데 거기서 오는 신비감이 있죠. 그런 걸 좋아하는. 난 그래서 그 우울감을 없애고 웃게 만들고 싶어. 지랄하네. 진짜 지랄 사. 아니 나 지금 그거. (2023년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17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106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중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입니다. 네, 자 오늘은 보배가 여행을 가서 가족 여행을 가서 4명이서 진행을 합니다. 네. 4명이서 진행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원 형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명이 빠지면 좀 부담스럽다. 어떤 게 가장 부담스러운가요? 원래 이제 5명이 하다가 네. 1명 빠지면은 어쨌든 뭐 그 빈자리를 잘 메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드린 거죠. 네. 그걸 아시는 분이 이렇게 자주 빠지시나요? 저는 이제 자기 부담 아니가. 그것은 내 부담은 아니다. 니네들 부담이다. 예. 남는 자의 부담이죠. 네. 남 신경 안 쓰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본인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부담 낸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그렇고 네. 주원 형이 아무래도 이가 이제 또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남은 이들이 부담되거든요. 빠진 이들은 괜찮아. 근데 남은 이들은 부담되거든. 역할을 더 해야 항상 되니까. 자유자들이 부담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다기보다 조금 그 약기운 이런 게 약간 있죠. 네, 이게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좀 이렇게 까끌거리거나 좀 뭔가 어쨌든 이를 뽑았으니까 좀 통증이 좀 올 때 약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녹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녹음 시간 전에 예. 바로 전에 약을 먹어서 지금 약간 몽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진통제가 세잖아요. 세죠. 네. 근데 몽롱할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네. 방송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주원 형이 이제 네. 본인이 보통 컨디션이 많이 좋다 그랬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형은 피곤하다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 밑에 걸 끌어올 때 그때 보통 레전드들이 나옵니다. 네. 오, 기대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밑바닥에서 방송을 해야 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네. 심해. 그렇습니다. 심해 방송. 네. 네. 잠수 방송.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머리가 바뀌었나요? 앞머리를 잘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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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나도 요 구렛나루가 이렇게 네. 원래 이거를 예전에도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도 최근엔 한번 했었죠. 네, 아니었었는데 확 이게 네네네. 생겼습니다. 구렛나루를 일부러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부러. 누군가가 파워 구렛나루. 파워 구렛나루. 예. 근데 그 구렛나루를 귀엽다 했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부러 이렇게 포인트 주잖아. 밋밋하니까. 지금 앞머리도 그냥 없고 이제 넘기면. 기르는 중이라 여기가 전체적으로 밋밋하니까 네. 요거로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삼순이 귀엽지 않나요? 같거든, 다.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뭐 롤 같은 무대기로. 걸로? 네. 너무 귀엽다. 그렇구나.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네, 귀여워요. 뭐죠? 네. 귀여워요. 네네. 네. 구렛나루, 네, 그렇습니다. 누나 이제 머리 기르게. 약간. 아. 약간. 네. 네네네. 머리 기르는 거 응원합니다. 왜요? 전 머리 기르는 여자가 좋아요. 맞다. 머리 긴 머리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네. 머리 좀 길어보세요. 저 굳이 포기했잖아요. 예. 네. 아니, 이게 기르면서 자르면 돼. 기르면서 자르는 거 어떻게 기르죠? 그러니까 다듬으면서 길러야 안 지저분하지. 아니면 거지존 나온단 말이야. 거지존은 어쩔 수 없어. 그래, 한 번은 넘겨야 있어야 돼. 돼. 근데 나 지금 이미 못 넘겨서 자른 거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머리 기르는 포기하셨어요? 거. 네, 포기한 겁니다, 지금. 네. 원래 잘하셨네요. 머리를 기르려고 했어요? 네, 한 번 좀 머리 기르려고 길러봐야 되겠다. 진짜 거지 될 수 있거든. 진짜 거지 같았거든. 근데 묶을 때까지? 그거 한번 괜찮지 않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그 고수가 해도 소화 못 하는데. 고수. 네. 어디다 갖다 대세요. 지금 갑자기 무슨 고수야. 고수가 요즘 머리 기르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봤죠? SNS에 SNS에 나온 나왔죠. 거. 예. 근데 고수도 안 된다. 긴 머리는. 저희 아빠가 한번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기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었으나 어쨌든 진짜 묶어가지고 이 정도 포니테일 될 정도로 많이 기르셨거든요. 진짜. 근데 그때가 젊으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가 한 30살 때쯤이니까.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잘라라 노래를 부르시다가 어. 계속 안 자르시니까 딜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 기억으로 아마 그게 한 300만 원 받고 자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300만 원어치만큼 어머니가 보기 싫으셨던 거 아니야. 너무 싫다고. 너무 싫은 거야. 나중엔 약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하. 하나의 이런 계속 전략이 될 수 올리셨구나. 있다. 그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남자들이 장발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사진을 보면 장발 아빠 사진이 있었는데 그치.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밀고 나와요. 봤더니만 진짜 거리에서 잡혀갖고 군인들이 가위로 잘랐대. 아, 맞아. 그랬다 그랬어요. 교과서 근데 교과서.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다가 잘린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아빠가 잘린 다음에 집에 갔대. 너무 속상하지. 너무 짜증나고 막 그치. 쪽팔리고 그러니까. 그치. 근데 머리 잘리는 그래서 게. 어땠냐고 엄마가 너무 슬펐겠다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너무 웃겼다고. 웃겼다고? 되게 웃겼대. 그래서 처음엔 슬프다가 잘린 다음에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처음에 어떻게 막 이러다가 다 자르고 난 다음에는 좀 웃겼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잡혀서 잘릴 때 분위기가 좀 험악하고 무서운 거 아닌가? 그렇대.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 너무 무섭고 어. 그랬는데 잘린 끝나고 난 꼬라지를 다음에,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네요. 옛날에 네. 그랬나 봐. 네. 말도 안 되는 맞아. 시대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보배가 없는 동안 네. 뭐 다음 주면 오니까요. 우리가 네. 보배가 빠졌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출석률이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엔제턴이 마누카 꿀입니다. 빈속에 꿀 드시고 이 소화가 잘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장복하면 꿀은 건강이 좋아요. 네. 그런데 좋은 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실상 진짜 꿀이 아닌 그런 꿀들은 먹어봐야 설탕 드시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단 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꿀을 섭취하려면 인증돼 있는 꿀을 먹어야 됩니다. 네. 음. 제가 처음 먹을 때부터 이제 느꼈던 건데 진짜 약간 마누카 꿀 제품력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마누카 꿀은 먹으면 일반 꿀이랑 많이 다른 거 아시죠? 네, 맛이 달라요. 약간 얘는 알갱이가 씹으려면 씹히는 정도의 질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질감과 그 마누카 꿀 특유의 맛이 정말 그대로 살아있는 뉴질랜드 마누카 꿀 협회에서 인증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UMF. 네, 그래서 요 인증 제품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제대로 된 꿀을 찾기가 어려웠다. 근데 이번에 엔제턴이 마누카 꿀은 그런 제품이니까 네. 꼭 구매하시면 될 거 같고 전용 링크 가시면 할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이벤트로 할인 받으시면서 좋은 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엔제턴이 마누카 꿀입니다. 소백지향에서 나온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6년근 홍삼에다가 아르기닌이 같이 들어가 있죠. 아르기닌 평상시에 홍삼은 안 드셔도 아르기닌 드신 분들 많아요. 네. 뭐 마카, 그다음에 꼭 남성분들이 이제 20대에 혈기왕성한 친구들도 요즘에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고 30대에 뭔가 기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오. 분들이 챙겨서 먹는 그 영양제들이 모여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 맞아요. 아르기닌은 거의 필수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먹는다고 네. 보셔야죠. 요 복숭아 맛이 나기 때문에 맛으로도 홍삼 쓴맛까지 같이 가려주니까 그다음에 드시기에도 이렇게 딱 스틱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에 먹기 딱 좋죠. 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한 포 쫙 짜먹으면 좋으니까 그때도 물론 좋지만 약간 이제 회사 다니시거나 또 공부하는 수험생도 딱 지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이제 오후 4시 정도 되면은 회사원들은 약간 네. 출출하기도 하고 많이 지쳐요. 그렇죠. 그럴 때 졸릴 때 한 포씩 딱 드시면은 또 반짝 기운 낼 수 있습니다. 건강 꼭 챙기셔야 되는데 홍삼 아르기닌 만한 게 또 많지 않습니다. 햇섭 인증 공장에 생산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는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자, 휴닉에서 나온 유기농 청정 효소입니다. 효소는 소화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저 효소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이걸로 처음 먹었어요 저는. 저도. 입자가 다 늘어가지고 이게 좀 더 좀 흡수력도 좋고 그쵸. 몸에 들어갔을 때 더 빨리 좀 분해된달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른 효소를 먹어봤는데 좋고 그리고 다른 효소가 단맛이 나는 게 좀 많거든요. 이거 꼬습죠? 얘는 단맛 없습니다. 음. 먹으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저도 달라요. 그래서 효소 딱 몇 번 먹어보고 진짜 먹으니까 아예 화장실 갈 때 다르더라고요. 쫙쫙이에요? 네네. 그 느낌.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뚫려? 이거 효소 드시는 분들이 다 얘기해요. 너무 좋다. 다음날 화장실 얘기를 다 하거든요.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꼭 먹죠. 진짜 좋아요. 네. 네. 자, 이거 2박스 이상 구매하시면 그때 배송 메시지에 시장 탈출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때 휴닉 배지포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친 듯이 먹거든요. 네, 맛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휴닉 유기농 청정요소 찾아주세요. 자, 이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에 이
이 뉴스 보셨죠? 네네네. 예. 요거를 우리가 앞에 오프닝 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제 발의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다들 이게 뭔 일이야?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의를 했으면 다른 데는 괜찮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 저는 이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제 기준에 그랬어요. 아, 택도 없는 소리죠. 네. 그래서 택도 없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세하게 읽지 생각조차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 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발의된 건 아니고 뭐 논의 중인 게 나온 건가요? 약간 느낌이 발의된 건 아닌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얘기가 되다가 이런 게 뉴스화 되니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여론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느낌상 그냥 쑥 뭐 들어간. 아닌데요. 약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게, 무슨 카타르인가요? 그쵸?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전문을 보면은 이 내용이 주가 아니라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근데 들어있는데 사실 뭐 당연히 발의된 것도 아니고 뭐 논의될 만한 사안도 아니긴 했는데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도 안 되는 발언이잖아요. 소리죠. 그래서 약간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 난 분들이 있다고 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자, 근데 우리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칩시다. 한국. 그럼 어떨 것 같나요? 그 카타르 같은 데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그렇지. 잡혀가는 거. 어. 네. 이거 인도네시아인가 어디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인도네시아인데요? 관광객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 진짜? 네, 조심하러 가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 인도네시아 아닐 수도 있어. 찾아볼게요. 뭐 어디서 동남아 봤는데. 어딘가인가? 근데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혼전 순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결혼을 하고 나서야나 어. 성관계가 가능한 건데. 어. 야, 이러면 이게 건강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한가? 이렇죠. 뒤에서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를 막으면 몰래 한다. 네, 몰래. 결국 어쨌든 뒤에서 불법을 하는 저지를 경우가 수밖에 없는 많죠. 상황이다라는 건데. 몰래. 왜냐면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문제도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형은 그럼 결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죠? 아, 성관계 하려고? 성관계 하려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생기겠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결혼은 그치? 아마 20살 때 바로 했을 것 같아요. 아, 가능할 때 바로 한다. 네네네. 어. 가능할 그 때 바로 법은 잘 진짜. 느껴. 그래도 네. 최소한의 법은 지킨다. 네, 할 것 같은데 네. 지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 폭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더 크죠, 사실.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궁합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그걸 좀 알아야 또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아니, 훨씬 더 결혼 생활에 훨씬 더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 할 말로 남자가 여자가 결혼 때 처음 이제 첫날 밤을 딱 보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는 젖꼭지가 3개고 남자는 불알이 6개야.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불알이 6개 뭐가 좋죠? 뭐 뭔가 더 많은 섹스팩토리인가요?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 좋지? 이거 뭐 보기에는 좀 흉측할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네. 열매 6개 더 달렸구나 막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느낌도 나고. 사랑 열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처럼. 또 젖꼭지 3개면 또 보기에는 흉측할 수 있겠지만 네네. 뭔가 더 이제 풍성한가요? 즐길 게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서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네. 형이 결혼을 했어. 형 6불알이야. 네. 그리고 상대는 3족꼭지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러면 좋을 수도 이제 있지, 새로운 자기들끼리. 종족이 탄생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얘기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아니, 서로 이상한 사람끼리 만났으면 또 살겠지. 그럼 그대로? 뭐. 아, 취향 차이죠. 취향 차이다? 네, 취향 차이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뭐 6개, 3개가 취향 차인가요? 아니 뭐 사실 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닌데, 저는 아닌데 뭐 그런 취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네. 그게 저는 차라리- 아닌데라고 하니까 조금 네. 이상하네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차라리 이게 있죠. 뭐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했어. 했는데 이제 여자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소수자야. 맞아. 네. 그럴 수 그런 있지. 뉴스 있었잖아. 맞아, 뭐 그런 맞아. 거. 네. 그리고 아까 그건 인도네시아가 맞네요. 그래요? 네,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슬람 보수주의 문화가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를 처벌하는 형법이 새롭게 도입됐대요 이미. 도입됐대요? 됐대요 이미.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관광객도 포함이어서 놀러 가는 사람들 주의하라고 그런 기사도 났었어요. 문제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갔다가 그래. 그렇지. 근데 뭐 결혼한 상대가 아니면 아니면 좀 네. 독특합니다.
자, 지금 라니가 원샷한 거 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네. 지리산 800고지에 자란 7년근. 7년근이 제일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몽삼은 6년근 이렇게 하는데 산삼은 7년근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가 뭔가 약효가 최대치에 오르나 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산삼 보면 저게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 또 사람에 좋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 네, 모양새가. 네네, 다리 벌리고 있네. 그렇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하네요. 네네네네. 부부들끼리 서로 선물을 하거나.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바로 좀 기운 나는 느낌이다. 이거. 그래요? 느낌인가? 느낌이죠. 느낌이 근데 있죠. 실제로 좀 있다 오면 약간 올라와요. 네. 약간 후끈하는 느낌? 오. 저도 되게 이게 그리고 산삼이 지금 액상으로 어쨌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몸에 흡수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씹어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먹자마자 거의 한 10분 안에 이렇게 확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구매하시면 산삼 침향환 10개 든 한 박스 드리는데 침향환은 이거 되게 좋잖아요. 아, 치명하는 또, 여기 산삼 치명한 여기 이 산삼 순백계 천수죠? 천수. 천수가 여기가 원래 치명한 이런 종류들이 잘 먹기가 어려워서 못 드시거든요. 왜냐면 쓰고 막 그래요. 네. 입안에 붓고. 진짜 맞아, 막 역하잖아. 퍼석퍼석하고. 근데 요게 먹을만합니다. 아, 괜찮아요. 약간 캐러멜처럼 좀 쫀득하게 되게 잘 네. 만들어가지고 먹을만하게 좀 괜찮죠. 맛있게 만드셨어요. 검색창에 산삼 순백 또는 1666에 1080으로 문의하주세요. 네, 마취부름 크림인데 제가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바르세요, 다들. 좀 바르려고. 네. 그 다음에 진정의 밤도. 늙나봐요. 이렇게 건조해요. 그래. 온몸이 샤워하고 나오면은 어릴 땐 음. 몰랐는데 확 건조한 게 느껴져요. 지금 36이죠. 네. 네. 더해지나요? 훨씬 더해져. 진짜 깜짝 놀라요. 아, 진짜? 점점 더해져요. 저희 그래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라지나 봐. 젖어야 될 땐 마르고 마르고 해야 될 땐 젖는다고. 할머니 닮았구나. 외할머니가 저의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조기교육으로 음담패설을 가르치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맞는 말이고. 네네네네. 할머니 정말 명언이시죠. 예. 웬만한 보습제로는 이제 해결 안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습력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얘는 정말 좋습니다. 네. 진정의 밤은 조금 더 농축돼서 립밤으로도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딱 크기가 좋잖아요. 네. 여성분들 작은 백에도 들어갈 수 맞아요. 있을 정도의 맞아요. 크기고 주원이 형이 이제 일수 가방 들고 다니는 거에도 들어가거든요. 저 들어있어요.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항상 좋아. 들어있습니다. 무게감도 그럼 이제 없고. 주원이 형 옆에 있던 누룽지도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아. 다 이것만 본다고 그랬었잖아. 사람들이. 네. 네. 저 사람들이 많이 이걸 봤는지 깔끔해졌네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다 보죠. 지저분한 데는 딱 보이거든요. 겨울철 그리고 이렇게 봄으로 넘어갈 때가 여러분 더 건조합니다. 그때 보습 정말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마취구름으로 보습하세요. 자, 식장 시네마는 뭐 영화 얘기를 기피한다기보다 영화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 오늘 영화는 왕가희 감독의 명화죠. 중경삼림입니다. 네. 자, 중경삼림 안 본 분? 저요. 안 봤어요? 형도 안 봤고.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이걸 못 보다니. 재밌어요? 야, 너무 좋겠다. 새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야? 나 왕가희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정도로 좋아요? 근데 뭐 불호도 있어요. 불호가 제법 세요. 아, 진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니고 저희가 녹음 전에 잠깐 그 얘기했었을 때도 이제 문선 누나는 약간의 시대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94년 영화예요. 이게 약간 94면은 뭐 세기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 90년대 감성이 좀 있죠, 있어야 있죠. 볼 수 있는 맞아요. 영화. 아. 많이 그래요, 많이. 그리고 그래요. 왕가희 영화는 본인의 취해 있는 어떤 그런 감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다 좀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중경삼님은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뭐 아마 이 식장 탈출을 듣고 계신 보고 계신 시청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예전 영화기 때문에 안 본 요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저는 이거 봐야겠다. 고등학생 때 봤어요. 음. 언제 보셨나요? 전 사실 꽤 늦게 봤어요. 네네. 나중에 봤죠, 그러니까 꽤. 근데 재밌어요? 그때 봤을 때는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영화 프로그램 때문에 최근에 또 봤거든요. 네. 그땐 조금 힘들었어요. 진짜. 네,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 이게 최근에 그 왕가희 영화 감독이
한꺼번에 넷플릭스에 새로 쭉 들어오고 재개봉도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취향을 좀 타는 그리고 90년대 윗대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양조위, 그다음에 임청아, 금성무, 왕패 이렇게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파트로 영화가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저희가 영화를 뭐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 여기 금성무가 대사를 했는데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확한 대사 해석이 나오는데 기억이 통조림에 들어있다면 유통기한이 없기를 바란다. 만일 유통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해야지. 뭐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누나가 봤을 때 중경삼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거에 있다고 보시나요? 중경상님 좋아하는 이유? 네. 이거는 약간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시대 감성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홍콩 배경이에요? 이때 왕가위 감독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당연히 스토리가 있지만 스토리 위주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약간 뮤직비디오 같이 맞아요. 찍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바로 토크로 좀 넘어가 봅시다. 네. 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하죠. 3년 정도라고 하죠. 네. 2년에서 3년. 2년에서 3년.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호르몬과 별개로 다른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십니까? 100% 동의. 100% 동의. 그러니까 호르몬 3년이다? 호르몬 거기 딱 거기까지. 그런 뭔가 심장 뛰는 사랑은 딱 그때까지고 심장 뛰는 거 3년까지 가나요? 3년 이제 심장이 뛰는 날이 좀 줄죠. 점점 뒤로 갈수록. 뭐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는 막 생각만 해도 쿵툭쿵툭 네네네. 막 뛴다면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밥 먹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모습이 있네. 이 정도로 괜찮네. 콩닥콩닥 그러다 이제 죽죠. 그 심장 먼저 얻는 날이 오죠. 그 먹는 날이 한 3년 정도. 3년 가는 것 같아요. 형은 한 3개월? 3년 너무 길죠. 3년 너무 길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통기한에 사랑의 어떤 그 감정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뭐라고 봅니까? 사랑? 형이 생각하는. 사랑? 와, 진짜 너무 좀 어렵네요. 이게 사랑? 그래요? 철학적인 문제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달라. 게 내가 얘를 10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걔도 나를 10만큼 사랑하면 좋겠지만 나는 사랑인데 걔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유통기한 뭐 사랑을 3년 동안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쟤는 6개월 만에 식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맞아.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근데 내 입장에서는 걔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랑이 식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좀 뭐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주원이 형 얘기한 거 네. 다른 분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형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형한테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분도 똑같나요? 저는 안 그래요. 더 불타오르나요? 내가 좋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다른 때문에. 거야. 상대방의 리액션이 없으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 사랑은 그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요? 모르죠? 근데 어려운 사랑이기는 어려운 사실 상황이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이긴 네. 틀림이 없죠. 그럴 수 있죠. 네. 별개인 것 같아, 나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어느 거. 거는 별개다. 내가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좀 좋은 거지. 누구 쪽에 가까운가요? 저는 상대방 리액션 당연히 중요하죠.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힘들지. 힘들지. 그러면 두 분은 짝사랑 같은 건 하지 않는 스타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도 있지만 길지 않았던 거. 나도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짝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그 누군가 그래 뭐 소개팅도 마찬가지겠지만 짝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먼저 가는 호감이거든요. 근데 그 호감을 빨리 표현을 하면 짝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알게 된다기보다 짝사랑은 뭐 1년, 2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길게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지? 네. 막 그 가끔 보면 7년 했다. 근데 그럼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이 알죠. 근데 상대가. 이제 너랑 나랑 어디 무슨 학교에서 만났는데 예. 네가 내가 좋아하는 뭐 선배가 될 수도 있잖아. 내가 1학년이고 너 2학년이고. 예를 왜죠? 들어서. 좀 다르게 할게. 라니하고 나하고 네네네네. 했는데 라니가 1년 선배 누나야. 선배 누나야. 옛날엔 누나처럼 보였을 그래. 때가 있었어. 진짜. 예전엔 그랬어. 아니라고 어떻게 이주원의 누나가 되냐고. 진짜 좀 그래 보였어. 선배 누나야. 난 신입생이야. 열받네. 근데 이제 호감이 딱 생겼어. 호감이 딱 생겼는데 이제 라니한테 만약에 3월에 우리가 만났잖아 입학 때.
근데 이제 호감이 생긴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는 짝사랑인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호감 생기고 한 달 동안 지켜보다가 사실 나 누나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짝사랑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것도 짝사랑 그게 아니야? 짝사랑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나 짝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짝사랑이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짝사랑은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있어야 짝사랑을 생각한다. 네. 왜 3개월이어도 호감 혼자 갖고 있으면 짝사랑이죠. 그렇지.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3개월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난다? 그렇죠. 형 그러면 얼마면 그냥 끝나? 그냥 저는 바로 고백을 해요. 그냥 괜찮다 싶으면? 네, 필 오면은 적어도 거의 한 2주 그러니까 안에 해요. 후회하지 맨날. 네, 2주 안에 해요. 2주 안에 하는. 네.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끝. 아니면 끝이죠. 그럼 맥스 2주네? 그러니까 아니면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아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상대가 아니라고 해서 그 마음이 확 식지? 짜증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그렇잖아.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만큼 좋아해도 상대가 이만큼 좋아할 수 있고 막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데 상대 이만큼 좋아할 수 있게 감정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청산할 수 있으면 나보다 덜 좋아하는 애들은 안 좋아하고 나를 이만큼 좋아해주는 애가 있으면 내가 좀 맞춰서 좋아해주고 이게 가능하면 좋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오, 그게 되게 신기해. 근데 이렇게 내가 고백까지 했다는 건 엄청난 용기인데 그렇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받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확 식어. 식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고백했을 신기해. 때 바로 대답해 이것도 아니고 고백받는 사람이 보통 생각 좀 해볼게 너무 급작스러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간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 일주일간 기다리는데 아니래. 그럼 3주. 결국 나가리. 3주죠. 근데 결국 3주죠. 1 플러스 1주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아니지 나가리지. 그러면서 냉정하게 생각하죠. 왜 안 됐을까? 그런가? 내가 좀 눈이 높았나? 그럼 좀 한 단계 밑으로 내 기준에서 그러다 좀 계속 이제 아까 오빠를 얘기했던 해보고. 하향 지원으로 이거- 이렇게 해보는 이거는 거고. 연애가 하고 싶은 거지 사랑이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대단히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귀어봤던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 여사님 말고는 없었구나. 아카바를 정말 그치, 잘해주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만큼 흐른 걸 다 닦아줘. 왜? 진짜 이거는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고 나는- 이거 받은 거야. 나는 20대 때를 얘기한 거예요. 20대 때를 생각해봤을 지금 때. 이렇게 여기 네. 이거저거 갖다 붙이지 마시고. 아니 20대 얘기해봤는데 대단히 뜨거워가지고. 그럼 30대 때 형수 만나기 전 사랑들은 뜨거웠나요? 그렇지도 않았죠. 조금 진지했을 뿐이지. 예, 조금 진지했을 뿐이지. 예. 제일 너는 너무 사랑을 안 했구나. 그랬구나. 그냥 그랬구나. 마지막에 사랑을 느꼈죠. 어허. 네, 마지막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면 형 같은 케이스는 그건 없는 거네? 10번 찍어서 사귄다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는 거야? 절대 안 하죠. 아. 네. 난 안 저 한다기보다 그럼 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존중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짝사랑하고 1년 동안 2년 동안 나한테 걔 너무 좋다 해서 야 좀 딴 여자도 있지 않냐? 좀 해봐라. 근데도 걔가 그런다면 야 그렇게 좋니? 하면서 그냥 그러고 말 것 같아. 그러다 쟁취해서 사귀다 결혼하는 사람들 맞아, 잘 있어요. 사는 사람 많잖아. 있어. 있는데 나는 사실 그래 쟁취해서 사귀는 사람도 좀 꼴배기 싫다? 그럴 때도 있어. 자기가 못 해봐서? 아니? 그럼 뭐? 난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기도 하고 본인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 너무 짝사랑했어. 막 한 5년, 6년 동안 막 기다렸어. 그냥 사랑한다, 사귀자 하는데 그걸 알고 5년, 6년 동안 그 여자친구는 할 건 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상황이 나랑 이제 만날 상황이 돼버린 거야. 아니면 내 상황이 높아졌던가. 그 띡 만난 상황들이 내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꼴보기 싫다고?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든가. 약간 근데 뭐 누군지 사귀었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사귀는 것도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고생 시켜놨는데 이제 상황이 내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황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자기 좀 물 빠지니까 이제 저한테 다시 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 내 3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보면 좀 그렇다 하는데도 뭐 얘는 열렬히 사랑하니까 그게 정말 사랑이지. 순수한 사랑이지. 사랑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하고 만나서 나랑 사랑을 하면 된다라고 마음을 갖는 그 사람도 나는 존중은 한다고요. 근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런 거. 네. 동의하시나요? 약간 맞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약간 처음에는 그 사람을 내가 안 좋아하니까 잘 안 보다가 맞아. 계속 나를 기다리니까 뭐지?
나를 진짜 저렇게 사랑하나? 하고 그래. 보게 되고 알 수도 있죠. 그치. 그런 적 들어오는 있으신가요? 거지 이제. 있나? 근데 나는 상대가 계속 계속 나한테? 계속 어필해서 처음에는 영 아니었는데 있죠. 있어요? 있죠. 근데 오. 길진 않았는데 그렇게 길게 얼른 쇼부를 내시니까. 쇼부를 많이 빨리 네네. 치니까 길진 않았는데 있죠. 나 누나만 완전 동의. 근데 그거는 한 5년 6년이면 5년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긴 5개월? 해. 아니 적어도 저는 1년 안 나는 1년 안. 1년은 할 그러면 1년을 할 의향이 있어? 없죠. 아니 그 사람 너무 사랑하면 근데 그런 적은 없잖아. 없지. 만약 아까 우리 3주 와이프를 가지고 짝사랑을 1년 동안 하라 그럼 충분히 저는 의향이 있죠. 네. 6년 가능합니다. 예. 아무도 안 예. 네. 괜찮나요? 네. 이거 유도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예. 사실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오랫동안 옆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도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나한테 진짜 친한 친구고 어떤 여자를 그렇게 몇 년 동안 열렬히 이제 짝사랑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축하해주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사실. 네, 뭐 이게 여자든 남자든,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남자가 계속 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케이스가 있나요? 아니, 저는 이제 처음 보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단가가 바로 나온다. 네. 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남자다, 얘는 친구다. 아니다. 대부분.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약간 남자로서의 그래도 찌릿 뭔가가 있었어야 지나다가 뭔가가 들어왔을 때 넘어가기도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게 바뀐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거꾸로 남성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가 뭐 이게 물론 각자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여자로 보여. 막 여자가 그런 주변에 남자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있잖아. 소주 한 2병 이상 들어가면은 갑자기 여자로 보이고. 그거는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야. 네. 취해서 이성이 마비된 거죠. 그렇지. 네. 마비되고. 고추가 커진 거죠. 그렇죠. 내가 못 얘기하는 걸 너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 그것뿐이야. 네. 맞아. 그래. 피가 쏠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꼬심남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 그게 뭐예요? 고추가 심심한 남자. 몰라요? 그래서 그 명절 연휴 이럴 때 꼬심남? 꼬심남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인대. 주의하라. 명절에? 왜냐면은 명절 연휴 때 이제 집에 안 가거나 할 일 없는 꼬심남들이 전 여자친구, 뭐 여사친 애들한테 뭐해? 연락합니다. 뭐 한 연휴인데 100명 돌려. 뭐해? 근데 내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냥 꼬심남인 고추가 거지. 심심한 거다. 심심하다. 그럴듯하네요. 심심한 적 많았죠. 저는 심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꼬한남. 꼬한남? 한가 있습니다. 심심하진 않고 좀 한가해서 네, 여기저기 마실도 나가고 네 그랬죠. 네. 마실. 본인은 짝사랑 안 하나요? 하죠. 짝사랑 한 적 있어요? 예전에. 길게? 예전이죠. 얼마나? 왠지 존나 길게 했을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는 않고요. 한 4, 5개월? 4, 5개월? 근데 고백을 안 해봤어요? 안 했죠. 왜? 고백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러다 말았어요. 그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아니야.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짝사랑 끝내는 건 너무 아까워. 그래. 뭐 그게 알려야지. 안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접었어. 다시 보니까 아니야? 그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 다시 느낌은 보니까 아닌데. 뭐 그게 확 바뀌진 않았는데 근데 뭐 죽어도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 막상 뭐 내가 의사 표현을 했으면 또 몰랐죠. 근데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말 안 하는 게 낫겠다였어.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말 안 하는 게 그럴 나은 때도 경우도. 있죠. 근데 말 안 하는 게 나은 경우에도 난 말을 하니까. 네. 왜냐면 나는 잘 못 참으니까. 근데 짝사랑을 했을 때 가장 좀 슬픈 것 또는 답답한 적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시작도 못 하는 거지. 그건 뭐죠? 친구의 여자친구야. 하면 되잖아. 아니 친구 여자친구가 좋은 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승철이에요? 외모적이나 이런 거 그냥 봤을 때 너무 고추가 이쁜 거야. 심심한 근데 거야. 야 맞아. 그치? 아이씨, 그게 아니고 봐봐요. 야 진짜 열받다. 완전 용 스타일이었지. 진짜 열받았다. 가슴 완전 크고.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고 그거지.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지. 근데 걔가 만약 솔로로 있으면은
좀 도전해볼 만도 한데라는 생각도 할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친구의 여자친구인데 마음에 든 적이 있구나. 아 예쁘다 이런 생각 들죠. 예쁘다야. 와 진짜 내가 만나고 그러니까 싶다야. 내 스타일이지. 아 내가 만나고 싶다까지도 그 진정 그 시작을 그 생각까지도 뭐라 그래? 내가 만나고 싶다까지도 도달하지 않죠 그 생각까지. 네. 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 네, 안 하죠. 그런 건 짝사랑 네. 아니죠. 짝사랑이 아니지. 아. 네, 그냥 아. 와 예쁘다지. 그 친구의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데도 그때부터 획 딱 돌아버리는 몰입이 되는 사람들 거야? 있거든. 완전히 딱 첫눈에 꽂히는 거야. 반하는 거야. 그래. 내 이상형. 내가 야, 꿈에 이거는 그리던 사람. 만약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친구고 나발이고 이게 얘가 나의 일생의 인연이라고 오. 보여. 어떻게 그럼 어떻게 와, 할 거야? 그런 적은 없어. 근데 만약에 그러기 이게 쉽지 않지. 나는 사고가 사람마다 다른데 사고 장치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멈춘다고 생각해. 그 이상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는다. 도달 안 하는 건데 그렇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그럼 이제 대시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진짜? 이제 그 남자친구 보지 말아야지. 아니 근데 그 정도 약간 이 마음이 정도로 들면. 생각해봐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딱 보자마자 완전 있죠, 운명처럼 있죠. 와 일생의 이 사람이다. 사랑이야. 있다고? 이렇게 꽂힌 적 있죠. 그 사람 그렇다고 너 생각해봐요. 자주 꽂히잖아 얘. 아니야. 얘 되게 자주 꽂혀. 아니야. 그래, 제 맨날 감사빠야. 꽂혀. 제 진짜 감사빠야 쟤. 아니에요. 얘 좀 이상해. 네. 신중해. 진짜 너 욕한다. 나 신중해요. 결혼만 안 신중했어. 뭐만 아시겠는데요? 결혼만 안 신중해. 제일 신중해야 될 거를. 네. 그렇게 안 신중하다고. 네. 근데 일생에 정말.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친구와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 진짜 존나 그러니까 깊은 이게 친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게 그거야. 아주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택할래 우정을 택할래야. 근데 이거 그럼 인생에 사랑이 중요해 우정이 중요해. 아니야. 사랑과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진짜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한 게 그냥 인간의 경중이야. 아 이 그러니까 친구가, 이 친구가 내 베프야. 베스트 프렌드야. 베프나? 근데 그럼 얘는 못하지. 이 여자, 그러니까 너는 남자, 남자인 경우엔 여자가 진짜 확 갔는데 맛이 갔어. 가끔 이건 예를 들어 뭐 문선 누나면 외모적으로 내 절친의 남자친구가 정경화가 왔어. 야. 근데 이러면 근데 마팅에 가도 안 보면 평정심을 찾게 근데 돼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정경호가 왔잖아? 내 베프야. 네. 나 그럼 내 베프한테 먼저 얘기해. 나 미안한데 나 너무 좋아한다. 오. 난 얘기해놓고 어. 그래서 너네를 당분은 안 볼 거지만 나는 좋아하는 마음 못 접는다. 오. 나는 일단 그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누구한테 더 기다려? 헤어지기를. 안 헤어지면. 아니 기다리면서 정경한테 문자 개 보낼 걸. 당연하지. 또 계속 보내. 경호 씨. 그렇게 잘 들어가셨네요. 사실상 선전포 보네. 선전포고. 근데 왜냐하면 나는 모르게 하는 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 만약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 왜냐면 근데 베프잖아. 베프니까. 거까지 보통 안 가. 근데 그래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가정이잖아 가정. 근데 사람의 경중도 있긴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남자와 나는 이제 그 남자 친구와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캐릭터가 똑같은 여자. 존나 내 이상형이다. 형 누구 하나 대봐. 미혼이라 치고 연예인 한 명만. 연예인 미혼이라 치고. 형 너무 좋은 사람. 뭐 신세경. 그럼 신세경 맨날 나오고. 그래, 신세경으로 가자. 신세경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인가 봐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나는 안 그런 쪽인데. 그래? 신세경은 약간 우울감이 있어 보이지 않아? 그렇지. 나는 그래서 좀. 근데 거기서 오는 신비감이 있죠. 그런 걸 좋아하는. 난 그래서 그 우울감을 없애고 웃게 만들고 싶어. 지랄하네. 진짜 지랄 아니 나 지금 그거 나도 모르게 나왔다. 형 미안해요. 네. 아니 왜냐면 너 지랄애가 너무 진심이었어. 지금 웃게 만들고. 내가 네 앞에서 여태까지 지랄한 적 존나 많거든. 네네네. 근데 이 지금 지랄애는 요 근래 못 봤던 지랄한 애였어. 지랄이었어. 바로 라니도 진지하게 지랄하고 앉아있다고. 방송이나 웃기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승질나네요. 네. 아니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너가 신세경을 여자친구야. 네가 신세경 여자친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와 진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겠어. 근데 못 참아. 아니, 근데 들어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 남자의 캐릭터 중요하다. 근데 만약 종찬이가 신세경을 데리고 왔어. 뭔 상관이야? 이 생각 든다니까 이해됐지?
나 그 생각 들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거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알겠어. 나이를 먹으면 이게 되게 두려워지는 관계들이 생기잖아. 예를 들면 나도 형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끊어지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20대로 내려가면 친구. 그 그런 정도의 관계는 관계가 아니니까. 왜냐면 일단 형이랑 나는 경제 공동체 아니야.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20대 때 내가 너하고 친구야.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정도의 관계야. 이 정도의 관계야. 20대 때도. 근데 관계 자체나 어. 그게 뭐면은 너였으면 고민을 존나 깊게 하다가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누나처럼 얘기는 할 것 같아? 아니 그것도 안 하지. 안 해. 고민은 계속 하는 거죠 혼자. 미쳤냐? 야 그럼 조민의 관계도 있는데. 고민을 막- 하다가 안 되겠어 도저히. 그 여자랑 이거 만나야 되겠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고민할 시간을 굉장히 깊게 가질 것 같아. 근데 종차가 3주. 근데 종차가 데리고 왔어. 종차가 가서 그냥 바로. 신세기 빨리 웃게 만들어줘야 돼. 저 새끼 옆에 있으니까 벌써 우울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야, 종차가 너 꺼져라. 안 되겠다. 너는 어리잖아. 바로 나온다니까? 5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남자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건 당연하죠. 중요하지 그래. 않을까라는. 근데 그러고 생각이에요. 나서도 포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도전을 하냐는 거지. 와, 그 정도면은 나중에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 않을까? 어떤 합리화냐면, 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평생 동안 나랑 같이 가야 될 친구인 종윤이의 여자친구를 이 정도로 좋아할 거면, 좋아하는 정도면, 정말 걔를 사랑하나 보다. 그래.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면서 될 수 있다니까. 합리화를 시키면서 또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네. 또 다른 방식이란 이제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몰래. 아 얘한테 모르게. 아 그렇진 않죠. 그럼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몰래 할 거야? 하긴 해. 근데 몰래 할 거야, 얘기할 것 같아. 얘기하면 파토지. 근데 파토 나는 거지. 근데 몰래 하다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걸리게 할 거야? 아니 나는 술 마시면서 얘기할 것 같아. 뭐라고? 미안하다. 그래 이게 이거라니까. 이미 이렇게 만났다. 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잤다. 미안하다 잤다. 나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형한테 빡치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그치, 빡치는 거지. 그치. 배신감이 들지. 아니야 세경이 잘못 없어. 네가 빡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진짜 이럴 때 칼부림 나는 거야. 여기 뭐 드는 거야. 포크 갖고 와봐 이런 거. 이래서 나는 거야. 그래.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괜히 그- 치정이 있는 게 여러분 아니라니까. 이거 꽁트입니다. 꽁트. 네. 근데 나는 아마도 그러면은 술 먹으면서 나 네 여자친구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떠한 하기도 전에 먼저 나한테 얘기할 것 같아. 존나 아니, 술을 그러면. 네. 근데 이렇잖아요. 술 존나 먹고. 첫눈에 꽂혀도 관계가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또 보거나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네가 금사빠라는 거라니까. 왜? 그러니까 금방 가라앉잖아. 안 보는데 계속 좋아? 그럴 수 있다고. 연락도 안 하는데 계속 좋아? 그 남자는 나랑 시그널이 없는데도? 왜 그 옛날 시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 저녁에 하늘을 봐서 달이 떴는데 달도 그 사람 얼굴로 보인다고. 그치. 그것처럼. 그 기간을 3개월만 참아봐. 근데 쉽지. 그게 봐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떠한 우연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꼭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 거야 아마. 그래. 그걸 만드는 거는 이제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면. 그러니까 우리 되냐고. 전제는 이제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쉽지 안 않을 됐다는 수- 얘기를 하는 그래. 거지. 이미 안 됐을 넘어갔어 경우. 마음이. 그래. 그러면 얘기를 하겠냐 몰래 만나겠냐 선택지는 너요. 안 만나요, 저는. 거짓말하네. 또 거짓말하네. 아니, 또. 진짜 또, 친한 친구의 남자면 안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한 친구면은 만나. 만날 수 있어. 나랑 똑같아. 어. 일단 근데 진짜 고민을 친한 해보는 거지. 친구면은 할 수 없어. 저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면은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얘기하겠지만 고민하다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액션이 아직 없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치. 없이 먼저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이 친구는 나를 잘 선전포고야.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떤 마음인지를 알 것 같아서 그래. 물론 열받겠죠. 물론 열받겠고 나를 당분간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각오하고 일단 말해줄 것 같아요. 미안해 너 남자친구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의 친구 이성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마비될 정도로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도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는 3년이 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 그쵸, 그쵸. 아무리 그럼 그게 고쳐도. 식는 거 아니야? 그럼. 아. 정경은 안 식을 것 같은데. 식어요, 언니. 만나면 근데 식어. 것 같아. 나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이 물질이 뭔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진짜 사랑하고 하면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다 이해하잖아. 그래.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0일까지는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00일 때는 좋을 때야라는 것처럼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내가 마음이 넓은지도 몰랐어. 정말
그 환생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라는 느낌이 정말 다시 들잖아요. 태어나. 왜 나는 얘를 맞아요. 만나면 내가 어떻게 여유스러워지고 화도 안 나고 막 그랬는데 결국 내 성격으로 나로 시간이 돌아오잖아. 지나가면 돌아오잖아. 그 사랑이 끝난 거야. 그게 이제 사랑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그쵸. 조짐이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나 뭐 진짜 많이 뭐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내 짝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서서히 시들다가 식어가다가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하거나 진짜 내 짝인 사람은 왜 감정이 식어가고 미운 점이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또 약간 신뢰를 그렇지. 두텁게 쌓아가잖아요. 다른 걸로 근데 그거를 채우는 거지. 권태기가 오죠. 오죠. 그러니까 미워 다 꼴비기 싫은 시기. 그치. 근데 그거를 넘기면 또 다른 그치. 사랑의 국면이 오죠. 그러면 그걸 그- 넘겼다는 거는 서로 노력했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그 뒤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또 다른 사랑이지. 그때부터 아니면- 약간 좀 뭐랄까요. 진짜 사랑, 연애는 아니지만 진짜 어떤 관계 아닐까요? 진짜 좋은 관계. 사랑이지. 그것도 나는 사랑이라고 그래. 표현. 이게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다. 네, 사랑을 표현할 수 그래서 제가 있어요. 처음에 사랑을 뭐라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그거는 되게 사랑이라는 게 거창할 때도 있고 희생이라는 뭐 단어 뭐 어쨌든 뭐 사랑을 뭐 주는 것 여러 가지 어떤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그냥 이 지금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가 관계가 사랑이라면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치. 배려. 배려. 서로의 존중. 기분을 더 좀 좋게 만들어주고 맞아. 응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 정말 사실 끊임없이. 이런 게 얼마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큰 노력입니까? 진짜 큰 노력.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엄청 노력한다는 얘기지. 서로의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서로 어떤 상황이 최근에 있었을 때 형수한테 칭찬했던 거 뭐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 거의 이쁘다는 얘기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슨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똑같은 옷이지만 뭐 하루는 오늘 뭐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 눈에 관심을 보이는 대로 표해주고. 되게 스윗남이네. 그런가요? 스윗남하고 좀 어울리진 네네네. 않는데 남편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해, 잘 안 해. 그래요? 노력을 잘 안 하는 요즘에는 거지. 사실 스윗남이 비교적 부정적인 그래요? 있어요. 왜요? 네. 몰라. 뭐 어떤 마냥 긍정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아, 그래? 네. 어떤 상황에서 젊은 어떻게 써요?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들은 그 스윗남이라는 게 좀 호구? 그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쓰여요. 진짜. 그렇구나. 호구는 용어 따로 있습니다. 뭐죠? 슈가데디. 왜? 그 뭐예요? 슈가데디. 슈가데디? 네, 원래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자는 골드디거고 남자는 슈가데디인 거예요. 금 캐는 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아빠. 그렇죠. 설탕 부어주는 남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탕 발림으로 그 이제 받아먹는 거지. 그죠, 그죠. 수인남이네, 그쵸. 그게 수인남이네. 네네네. 네. 어쨌든 달콤한 게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하는 것. 근데 그걸 했을 때 별로 이제 고통스럽지 않은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이게 자기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면 나 되게 고통이거든. 많이 노력하고 고통이지. 있어. 나 이거 진짜 이 관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빡세다 이런 맞아. 생각이 1도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는 네. 끝이야.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너무 노력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나만 빠지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거야. 나만 하고 있다. 그게 좀 포인트야. 왜 나만 이걸 하고 있나? 그럼 이제 끝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사랑의 끝. 네. 4년 넘긴 적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연애 때 4년 넘긴 적 있나요? 네, 결혼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네. 연애 4년 넘긴 적은 없었죠. 당연히 없죠. 없죠. 네. 그러면 연애 기간에서 장기간 연애로 바꾸기 위한 어떤 그 노하우는 우리 간에는 서로 공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빠는 있잖아요. 맞다. 어떻게 근데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횟수는 5년인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꽉 찬 4년이에요. 근데 어쨌든 3년 넘어갔잖아. 그래. 너 어쨌든 그럼 뭔가 사랑의 변화를 근데 느꼈는가? 너는 4년 내내 5년 횟수 5년이라고 쳐봐. 네. 5년 내내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파민 어쨌든 뭐 사랑이 끝났을지언정 그 외의 시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나요? 그러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노력이 이 사랑을 좀 이어가기 위한 거였나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가요? 둘 다였어요. 둘 다였어? 둘 다였어요. 그럼 좀 이 사랑을 좀 이어가려면 내가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었겠네요. 그게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내 일과의 문제였어. 내 일을 하는 거랑 어떤 시간 조정의 문제였지.
마음이 엄청나게 씻고 이런 부분의 파트는 아니었어요. 계속 좋았어. 그럼 같은 마음으로. 비교적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가슴이 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편안한 것도 되게 좋구나.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타이밍이 지나서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너무 많이 다르니까 나는 지금 일하는 거를 일단은 더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그런 형태로 지속하기는 어렵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가요? 우리가 이제 나야 일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우스갯소리를 할 되게 때도 있고.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일에서 좀 일을 좀 더 선택을 했던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겠지. 그러니까 나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나우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국에 너는 일이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박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약간의 발단이 돼서 지금의 그 헤어짐도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파트죠. 네. 네. 참 어려워요. 일을 선택했습니다, 종윤이는. 선택의 사랑보다는 문제가 일. 아닌데, 그치? 이게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 맞아요.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중경삼님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경삼님 얘기는 앞에 한 2분 정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영화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좀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본인한테 맞다. 그리고 90년대 감성의 영화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봐야겠어요. 안 본 분들은 한번 보시고 화양연화랑 볼 때 어때요? 나는 화양연화를 좋아해요. 네. 근데 안 맞는 분들이 이거 안 맞습니다. 맞아요. 지루하고 아우 나는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 이렇게 난잡해? 약간 이런 분이 맞아요. 있어요. 꽤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 어지럽다 영화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화면적으로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스토리를 쭉 보는 이게 영화 느낌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뮤비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 예. 장면 화면이 화려하고 중요한. 뭐 장면 전환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봐야겠어요. 자, 식장 시네마 중경삼님으로 저희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해봤고요. 깔끔한 아침을 위한 술겜입니다. 습취의 소재 술겜. 네. 제가 누누이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마카 뿌리 성분이 있습니다. 마카. 그래서 원래 남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건강 챙기시려고 마카를 따로 드시기도 해요. 맞아요. 많이 드세요. 근데 술겜에 마카가 많이 들어서 됩니다. 그래요? 약간 드나요? 힘들 때 먹어도 됩니다. 전 먹습니다. 그 스태미너로 맞아요. 많이 먹어요. 네.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성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괜히 다음날 숙취해소제 아무리 뭐 다른 거 먹어봐야 별 소용이 없지만 술겜만 효과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다. 네. 영한 네이처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한 네이처 말고 그냥 술겜으로 검색하시면 일단 다른 것도 많이 걸리고 술겜을 어디서 취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데도 맞아요. 있는데 거기서 구매하시면 손해보는 거니까 영한 네이처를 검색해서 거기서 구매해주세요. 필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 그리고 바디 로션까지 3종 세트입니다. 맞아요. 기왕이면은 3종을 이렇게 세트로 쫘라락 놓고 쓰시면은 고급스럽죠. 라인업 갖춰서 쓰는 게 좋죠. 네. 향도 통일이 됐고. 예, 약간 오늘 옷 색깔이 필로소피 같네요. 그렇네. 네, 살짝 비슷한데요. 네, 거기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네. 왜 거기다 놓는 거죠? 왜 저러는 거야? 그래도 약간 이제 오늘 특히 목요일에 우리 녹화를 올 때 네네네네. 하루 종일 강의하고 와서 마탱이가 가서 와요. 오면 약간 제정신이 네.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죠? 광고하면서 정신 깨거든요. 아, 네. 부끄럽네. 머리 좀 감고 오세요. 네. 이걸로. 머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오라고. 네. 이 한번 하고 상태로, 올래요? 이 상태로 해도 시원하게. 네, 그렇습니다. 탈모 샴푸는 일단 두피를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네. 두피가 안 좋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원래 빠질 게 2배 이상 빠르게 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 모공에 어떤 피지 성분이나 이런 때 같은 거, 각질, 묵은 각질 이런 게 높여놔야 모공을 돼. 막으면 그러면 머리카락이 원래 잘 나올 애들도 길이 나와. 없으니까. 얇게 나온대요. 그래. 그래가지고 얇게 나오는 거래요. 여기 크게 열려 있으면 이렇게 나갈 텐데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거기를 이 피지와 노폐물들이 막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필로소피 샴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쿨링감 진짜 좋고 정말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게 감기거든요. 네. 그래서 탈모 완화에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올인원 워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성분들도 귀찮아서 머리 감다가 그거 품으로 여기저기 닦고 그런 분들도 있대요. 있죠. 네, 없는 있습니다.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귀찮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다가도 한 번쯤 그렇게 씻을 때 있어요. 네, 너무 힘들고 그러면 술 얼른 먹고 그냥 들어온 날. 배강 씻고 안 자자. 씻죠. 아니, 올인원 워시가 머리까지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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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각자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왜? 모든 제품이 좋으니까요. 네. 필로소피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입니다.
자, 이스타TV의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원페이지에서 주문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상품권 주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하고요. 담당자랑 1대1 매칭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증빙 서류나 증빙 자료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연락처가 쭉 잘 저장이 돼 있다면 원큐에 네. 바로 너무 편안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샌드비 저희 이스타TV가 이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냥 뭐 유튜브 채널에 광고하나 보다 프로그램에 광고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중에 여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네. 엄청 큰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네. 자, 판관손문선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지금 적은 게 네. 김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제라고 적어놓은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트레이너 사연은 손문선 누나 전문이죠. 네. 라고. 네. 궁금해지네. 자, 20대 후반 제이가 보내주신 사연인데 주원 형이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 탈출 형님 누님들 올해 20대 후반이 된 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애 초반에 있는데 여자친구와 벌써 권태기 느낌으로 서로에 대한 시간을 각자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여자친구의 심리를 알고 싶어 연락을 드립니다. 앞에 주제와 약간 좀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끊고 가면 네. 연애 초반에 권태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좋아하는 안 거죠. 좋아. 이거는 네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어. 사랑이 제대로 시작되지조차 못한 거라고 보이는데 처음엔 정말 좋으면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안 보이지 않나? 싸워도 좋아서 싸우는 거지. 그치. 이 권태라는 단어는 저는 네. 적어도 1년 뒤에 그래, 해야 된다고 최소. 봅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거의 만나고 후회하는 거라. 거기에 가깝죠. 그 만났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후회하고 다음날 그랬잖아. 왜 사귀자고 그랬지? 맞아. 거기에 가깝죠. 네. 아직 좀 봐야 됩니다. 네. 네. 여자친구와 교제를 한 지는 이제 100일도 안 된 상태입니다. 너무 일러. 그 코미디 사연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100일이면 진짜 개 좋을 때인데. 네. 그렇습니다. 되게 그래도 우리 빨대죠. 끝까지 읽으면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네. 봅시다. 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근데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겐세이 낍니다. 네. 자, 남들은 엄청 사랑이 불타오르는 시간인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네요. 알고 있어요, 지금. 본인도 알아. 네. 여자친구는 20대 중반의 일반적인 직장 여성이고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운동 프로그램을 그룹 트레이닝으로 진행하는 형식이라 여자친구와도 일하는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인스타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DM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 연락하는 시간을 가지고 세 번째 만남을 가질 때 놀이터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 이제 우연찮게 좀 이렇게 만난 거라 다름이 없는데 네. 세 번째 만남이면은 적당한가요? 보통 이때 사귀죠. 세 번 너무 만나고. 이르지 않나요? 너무 이르지 않아요? 세 번에? 저 항상 소개팅하고 3번 만나고 사귀었는데. 금사빠. 진짜 본인은 뭐 신중하다고 그러지만 아, 정말 안 신중한 스타일인 거 알죠?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세 번- 거죠, 신중하게. 사귀어보면서. 사귀어보다가 신중하게 결정한 게 그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은 안 신중했다. 아니, 이제 세 번째 만남에 누군가가 사귀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세 번째 만남은 빠른 건 빠른 거예요. 진짜 네, 빨라. 너무 일러요. 굉장히 빨라. 사귀자라고 하면 이제 저는 다음 날에 후회하는 거거든요. 아.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소개팅이든 뭐든 간에 네. 그럼 뭐 적당한 데이트라고 칩시다. 어느 정도 기간이 좋다고 보십니까? 적정.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직장이다? 그럼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난다. 주에 한 번이라 그 연락은 꾸준히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럼 한 달. 한 달? 그럼 네. 그게 3번이야. 그럼 일주일에 네 번. 한 번 네 만나요. 번이죠, 네 번. 뭐야? 세 번, 네 번 뭐야? 근데 그것도 별 차이 그 안 나. 직장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그 텀도 굉장히 긴 텀이에요. 어쨌든 연락을 계속 하는 그럼 한편에 주에 3번 만날 수 있어. 주에 3번? 그럼 몇 주야? 그래도 한 달? 그럼 인정이야. 그렇게 안 봐. 그러면 2주 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3번, 6번, 2배인데. 네, 2배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3번 본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은 그 기간에 되게 통화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그건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3번 정도 되면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3번은 기간이죠? 전 2달. 두 달. 두 달. 그것도 주에 한 번 정도 봤을 때? 주에 한 번이든. 뭐 데이트를 하든 주에 3번이든 전 상관없습니다. 아, 기간은 그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 기간은 2달 채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 아, 저 어릴 때도. 20대는 안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이제 사귀는 걸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한테 생각이 있으면 내가 만나자고 할 때 계속 만나겠지. 그러면서 할 건 다 해보는 거야. 네? 단계적으로. 아, 선세구사?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건 안 돼요. 6번, 7번 사람이야. 만나잖아. 2달 동안. 2달 동안 6번, 7번을 만나.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첫 만남, 두 번째 만나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위기가 잡혔을 때는 한번 다 경험을 좀 최대한 해볼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다른 여자 만나야죠. 안 맞으면. 근데 너무 벌써 맞아. 이렇게 잠자리를 가졌으면은 쉽게 또 끝내지 그래. 못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아닌 것 그건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귀고 그래. 후회하는 거야. 아, 그건 그래. 그래. 그 이거 잠자리를 맞잖아.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딱 연락 끊기 애매하잖아요. 그치 중요한 부분이긴 해 그것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어릴 때도 2, 3개월은 갔어요. 일단 상대방이 좀 급하게 나와도 생각보다 신중했네. 왜냐면은 사귀고 나서는 전 빼박이라고 생각해서 음. 사귀면 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진짜 외부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맞아. 이쪽이 안 신중한 스타일이고 이쪽이 신중한 스타일이라니까. 근데 결과는 비슷하잖아요. 신중하나 안 신중하나. 그거는 또 약간 그래서 다른 영역에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때 대충 살아도 돼. 뭐냐면 어떻게 살든 이거는 운적인 요소가 커. 그래. 그러니까 운땡. 그래. 운적인 요소가 좀 우리가 크다. 운이 나빴다 치자. 그래. 결혼은 내가 운이야. 30대 운빨이 좀 많이 안 좋았어. 운적인 요소가 커 이거는. 많이 안 좋았어 그때. 근데 이제 신중한 사람과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지. 기분 차이지. 아, 기분이요? 나는 존나 신중했는데도 결과가 똑같아. 신중하지 않은 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그러니까 아. 둘이 너는 공부를 존나 열심히 했고 난 공부를 대충 했는데 점수는 똑같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거예요. 제가 2, 3개월을 끄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진짜 막 친구들이 막 저 눈 발에 달렸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냐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사실 제가 거르는 기준은 딱 하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뭐예요? 없거든요. 저는 와일드한 사람 안 만나요. 네, 좀 이렇게 뭔가 와일드하고 그러니까 과격하고? 이걸 과격하다고도 해야 되고 예의가 많이 없거나 아, 그거는 뭔가 아무튼 쉽지 좀, 않지. 그건 걸러야 돼. 좀 많이 근데- 이렇게 그런 뭐 와일드 소위 말해서 쉽게 해서 알바한테 좀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와일드한 느낌이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운전할 때도 운전 같이 하네? 라고 끝날 걸 야 돌아왔나 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약간 그런 근데 여러 가지로 그런 꼭 이렇게 과격하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에 되게 멀쩡하고 얌전한데도 와일드한 그런데도 있어? 와일드한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 겉으로 보기 얌전한 사람인데 있어, 어떻게 있어. 와일드해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사귀었던 친구 중에서 겉으로 볼 땐 또 양아치 같은데 아닌 사람도 맞아. 있어. 속은 되게 맞아. 순댕이인 맞아. 사람이 맞아. 많았거든요. 나 그러니까 같은 그런 거를 사람인가? 걸러내는 거죠. 누가? 근데 언니 나는 좀 순댕이잖아. 누가? 그걸 바꿔야 되나 보다. 아예 듣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저도 기준이 되게 그랬거든요. 와일드한 남자 싫다.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나도 되게 중요하게 아하. 생각했던 기준인데. 오히려 와일드하게 보이는데 막상 만나보고 살아보면 그렇게 순할 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겉으로 볼 땐 잔잔해 보이는데 되게 그 똥꼬집. 아. 자기만의 그 그래. 기준. 그래요. 맞아. 암초가 있구나. 잔잔한 파도 안에. 아, 그거 그냥 두 분은 와일드랑 상관없어요. 네. 네네네. 모르는 거다. 네. 사연 가시죠. 그렇게 서로 연락하는 시간을 가지고 세 번째 만남을 가질 때 놀이터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상대방이 저에 대한 감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고백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놀이터에서 여자친구가 우리 어떤 관계야? 라는 질문을 듣고 상대방도 마음이 있는 걸 확인했고 이때 고백하지 않으면 호구가 되겠다는 심정이 들어 놀이터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성급한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사귀면서 잘 만나고 있던 와중 사건은 1월 중순에 생겼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녁에 운동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인들과의 갑작스러운 약속이 생겼다며 거기로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와의 약속은 2주 전부터 미리 잡아두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여자친구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화로 저와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건 좀 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사실? 본인이 약속을 깼는데 그 사람이 직접 만남을 좀 생각해 보겠다. 어허. 이거는 제가 한번 유추해 보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약속 장소를 보내고 약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톡이나 문자로 전화로 뭔가 기분 나쁜 티를 이제 상대방한테 낸 거죠. 약속 깬 사람한테. 그 사람도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아니 뭐 한번 이런 거 같다 그러냐. 뭐라 그래. 하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오빠
나 좀 생각해보자. 우리. 이렇게 나올 이렇게 수도 한 게 있다. 아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답은 제가 너무 잘해주는데 자신은 그렇게 잘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잘해주는 게 부담이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수업을 진행하기에 항상 오후 3, 4시에 퇴근했고 평일 데이트가 있는 경우는 제가 회사 근처로 찾아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 만나게 되면 좀 더 상대방이 만나기 편한 곳으로 장소를 잡아 데이트를 했고요. 둘 다 직장인이기에 일주일에 많으면 2-3번, 최소 일주일에 1번 정도밖에 못 만나지만요. 사소한 거라도 상대방이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표현했고요. 연인으로서 제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한테 많이 챙겨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원하지 않지만 내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해주면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통보를 받으니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그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의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님, 누님들의 생각이 듣고 싶은데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지 형님들 생각이 듣고 싶고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생각 정리를 하고 싶어졌는지 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 입장에서만 글을 적었기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없지만 형님, 누님들의 현명한 조언이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그냥 이거 되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명백한 게 뭐죠? 명백하게 너무 클리어하게 보여요. 클리어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클리어하게 얘기 좀 할까요? 네네. 여자친구가 놀이터에서 우리 어떤 관계야라고 물은 건 사귀고 싶어서 물어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냥 약간 어떻게 좀 말하자면 떠보려고? 음. 뭐 옛날 어떻게 생각하나 정도? 근데 남자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상대방도 마음이 있는 걸 확인했고라고 착각을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엑셀을. 이때 고백하지 않으면 호구가 되겠다는 심정이 들어서 고백을 했대요. 왜 그렇지? 그래서 여자친구는 사실 이때 확실한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둘 다 애매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상 사귀고 나니까 너무 좋네? 이러면 좋은데, 자, 사귀면서 잘 만나고 있던 와중,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랑 저녁에 운동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인들과의 급작스러운 약속이 생겼다면서, 거기로 가도 되겠냐고. 보통 사귀고 초창기 말도 안 이런 행동을 되죠. 하지 않죠. 아예 말도 안 다른 되죠. 약속 자체를 거의 안 잡죠? 안 잡죠. 네. 게다가 급작스럽게 지인과의 약속?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도 깨고 만나고 깨고 싶은 만날 게 정상이거든요. 정도죠. 나는 한 1년은 안 만나는 것 같아, 거의. 진짜 그렇게 네. 되는데. 미친 듯이 둘만 있고 싶잖아. 저는 제 와이프 초반에 만날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새끼 핵가닥 해가지고 우리 안 만난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나 하나 보자. 까지 얘기했대. 그래. 그렇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많이 그래. 그 중에 한두 명이 저와 같이 일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뭐 되게 뭐 저주까지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제 초반에는 올인을 한 거죠, 시간을. 그렇죠. 저도 친구들이 보통 이제 저 연애 시작하고 나면은 의뢰이 잠수를 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몇 달 기다리다 하도 못 보면은 집 앞에 찾아와서 만나고 이랬거든요. 그게 많이 그래.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이런 멘트 있잖아요. 네가 너무 잘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그래서 미안해. 이런 얘기는 잘해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고마워요.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이런 멘트는 이제 나는 안 잘하고 싶다. 맞아. 이렇게 너 혼자 잘하냐 정확하지. 그런 얘기거든요. 난 그 정도까지는 마음이 없는데. 이거는 마음이 없다는 맞아요.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데 난 못해줘서 미안해. 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만 잘하면 돼. 근데 내가 너가 나한테 느껴졌던 감정을 너한테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지라고 더 하면 잘할게. 좀 클리어한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좋다면 사귀어줄게. 맞아. 그래. 야, 이런 거거든. 난 잘할 생각이 없는 I'm sorry, 거야. but I can. 난 못해. 난 못해. 하지만 이런 나라도 네가 된다면은 괜찮아.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편한 거지 자기는. 그리고 그 내가 다음부터는 못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확히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호구들이 연애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어떤 관계야라는 것을 여자가 먼저 하면 네. 이거를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아, 긍정적인 근데 이거를- 신호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때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타이밍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나 같은 나도. 경우에는 여자가 우리 어떤 관계야? 라고 놀이터에서 이제 세 번째 만나면 물어보면은 누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어떤 관계야? 뭐 진지하게 대답하나요? 진지하게 왜, 대답해주세요. 왜 어떤 관계냐고 왜 그냥 갑자기 우리 물어봐? 뭐 세 번째 만났고 뭐 계속 만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만날 건지 뭐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나는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래도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귈 거야? 응. 그래 이게 이렇게 돼. 그래. 20대 때 생각해보면 여자가 그냥 어떤 관계야 던지는 거는 나는 사귀고 싶다. 야? 이 시그널을 보통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많이 아니 근데 물어보거든. 긍정의 시그널은 될 수 있으나 사귀자는 얘기야? 그 전까지는 굳이 이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하지 말하는 않지. 거는 우린 어떤 관계야?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를 이 분위기에서는 찾을 수는 없죠. 아니, 그렇지. 부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전 어떤 정도로 생각하냐면은 약간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와, 그러면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 그래요? 이 분위기에서 물론 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형이 20대 때 이 얘기 들었으면 바로 야 사귀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관계야라는 것을 내 입장에서 여자가 먼저 하면 풀어서 하면 나는 네. 나는 너한테 좋은 느낌이 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라고 받아들인 거지. 그거잖아. 그럼 나도 좋은 느낌이 있다. 그럼 나도 좋은 느낌 있다. 그럼 서로 좋은 느낌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럼 그럼 사귈 수 사귀어? 있는 거잖아. 사귈 수 사귀지. 있지만 바로 가나? 바로 사귀자고 말을 한다는 건 타이밍의 문제지 무조건 사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 어떤 관계야라고 여자가 얘기했는데 지금의 뒷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떠본 거죠. 그러니까 떠본 거라고. 떠본 거지. 근데 떠봤다고 생각을 나는 못 판단하기 어렵다. 못했을 것 같아. 떠봤다고 생각은. 이 얘기 혹시 먼저 그 남자분들한테 한 적 있나요? 우리 어떤 관계야?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그 애매하게 이렇게 그냥 만나고 있을 때 데이트만 하고 있고 맨날 연락을 하고 있고 뭔가 해. 근데 아직 우리가 사귀자 이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이럴 거면 사귀는 게 낫겠어. 응? 그럴 근데 때 물어봐. 내가 사귀자 내가 먼저 말하기 뭐하니까. 음. 근데 우리 무슨 관계야? 그러면 그거를 좀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네요? 그치? 보통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많이.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많이들 할 텐데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만약에 난 이거 물어볼 거면 저는 그냥 거의 사귀자고 했거든요.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얘기한다. 그냥 바로 오빠 우리 그냥 사귈까? 저는 저렇게 못했어요. 저는 항상. 그럴 때 많이 쓰는 멘트가 이거거든요. 사실. 아, 우리 어떤 무슨 관계야? 사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확신이 있었을 때 나는 만약에 그 여자가 오빠 우리 사귈까? 라고 하면 좀 이상해? 코너에 몰린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좋지 않나? 아니 정말 좋았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이 여자를 많이 알고 싶을 때인데 오빠 우리 사귈까? 라고 하면 사귀자? 아니 좀 시간을 갖자. 근데 상대방이 오퍼를 사귀자고 얘기했는데 시간을 갖자면 되게 무례한 거잖아 사실. 거절 왜? 느낌이니까. 괜찮아. 거절 느낌이 좀 나. 아니 사실. 거절 느낌이 나도 저는 이게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나는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약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관계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진짜 20대 때나 좋은 관계라고 있으면은 호감을 갖고 하는 거고 나는 너랑 사귀고 싶어라고 바로 나오겠지만 지금 나이를 먹고 누군가 어떤 여자가 생각할 게 많잖아. 나이를 먹고 했는데 우리가 사귈까라는 것보다 우리 어떤 관계야? 라고 했을 때는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 그치. 우리 서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지금은 만나는 관계지. 그러면서 그날은 헤어질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저는 사귈까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몰렸지. 사귀자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야 그렇게 아니면 아직 이거는 사귀지 말자라고 되게 얘기하는 거.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거고 오빠 우리 사귈까 했을 때 만약에 아직 확실치 않거나 당황스럽다면은 좀 타이밍이 당황스럽다라던가 앞으로 조금만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지, 되지. 이 주원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편한 것 같아. 형은 누군가한테 만나자 그랬는데 거절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 바로 식어버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얘는 그냥 끝나겠구나라고 형도 그렇게 생각을 되게 하면 기분이 나쁘겠구나. 그러니까 형 거기 기분 나쁘잖아.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사귈까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여자하고 거의 99.9%의 확률로 사귈 준비를 하면서 만나는 단계일 거야. 아마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높잖아. 그 정도 그죠? 높은데 뜬금없이 사귀자고 안 하니까. 안 하지. 근데 가끔 있다.
진짜 뜬금없이 정말 말도 너무 안 많이 되는 당하는 스타일이죠. 진짜 나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관계야? 그래. 근데 나는 정말 아무 관계 아닌데.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오빠 되게 여기저기 잘하고 다니나 보다. 아니 좀 근데 솔직히 내가 조민이 옛날 얘기 들어보잖아. 솔직히 나는 그 여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요. 너무 네. 친절했던 거야, 네네네. 오빠가. 착각하기 좋아. 그게 또 왜 네. 그러냐면 나는 착각하기 조윤이의 싫어. 이런 행동들을 사실 좀 배우고 싶어요. 뭘 배워요? 아니, 그런 면들이 난 좀 좀 부족하니까. 친절해야 돼. 너무 어. 불친절하잖아, 인간이.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친절과 불친절의 어떤 개념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왜 이렇게 개념이 네. 없어? 네.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친절함을. 그래서 네.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건데 조윤이가 하는 행동들은 일반적인 20대의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맞아. 하는 친절함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자기도 20대 때 뭐 이것저것 남자들 만나보고 아니면 뭐 친구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 남자의 친절함은 나한테는 특별해. 근데 얘는 정말로 아주 순수한 친절함이었어. 근데 그 여자 받아들이기에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지. 생전 처음 받는 친절함인데 뭐지? 얘 뭐지? 이거는 거의 나한테 호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하기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발전되면서 그래. 오빠 자기도 이제 너무 그런 거니까 우리 무슨 관계야? 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맞죠? 그런 경우도 있어. 예, 있죠. 이거는 네. 내가 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뜬금없는 정말 왜 가끔 뜬금없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뜬금포 있죠. 있어요. 정말 뜬금없죠. 아니 이 타이밍에 얘가? 아니 도대체 아니면 심지어 그럼 아까 내 얘기로 따지면 나는 친절하게 대한 적도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봐봐.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의 친절함은 넌 친절하게 안 했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인생상 그치, 이 세상 그게 친절함이 신기해. 아니었던 그러니까 거지. 주원 오빠 같은 사람만 만나다가 그렇지. 박중윤이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친절한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있는 친절함을 거지. 정말 그 친절함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내가 왜? 그냥 친절함 그대로만 받는단 말이야. 정확하게. 그치. 네.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근데 그냥- 친절함을 친절함을 받았나요? 그럼 뭘로 받죠? 아니 약간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없어요. 그래. 왜냐면은 이게 남자로서 내가 얘랑 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껄떡대면서 친절한 거와 인간도 인간으로 친절한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윤이가 이제 무슨 학원 같이 다니고 있을 때 친절하게 해줬잖아요, 같이. 근데 이거 오해할 만한 여자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있을 수 있죠. 봐봐. 근데 그런 식으로 진짜 행동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사이에 있는 친절함에 이건 왜냐하면 남자한테도 똑같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빠 되게 집에 잘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 데려다 주면서 뭐 약간의 그런 터치가 있다든가 질문이 조금 뉘앙스가 야릇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그리고 제로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그게 게 뭐냐면 그래서 되게- 내가 가끔은 내가 이런 기사 노릇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그럴 수 정도로. 있어. 네. 근데 그렇게 데려다 주는데도 이미 그 어떤 친구들은 그 차에 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야릇해.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하면서 이것도 맞아요. 야경을 보면서 딱 가고 올림픽대로 집에 가면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또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데려다 그래 주면은 그 자체가 야릇하지. 약간 뭔가 숨소리 우리 사이는 맞아. 뭐지? 노래 안 들었나요? 노래 같은 거 들었을 거 아니야. 뭐 숨소리요? 아니 숨소리 그 차 안에 숨소리라든지 노래 같은 거 들어도 아니, 보통 타고 쳐 자던데. 예? 아니 라니만 잤잖아. 그치. 진짜 이 계좌. 얘만 잔 거잖아. 노래를 그렇게 내가 코 고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웃기지 마. 과거 아니, 왜곡하지 음량을 올려도 깨지도 않아. 마. 내가 무슨 코를 골아. 야, 그러면 이 아니야. 정도면 주변에 조용해서 코 고는 소리 야, 잘 이 정도면 반대로 네가 라니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어떤 관계야? 야,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지금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같은 기사야, 공간에 있는 거 오빠는. 맞니? 그래서 네가 반대로 물어봐야 돼. 야, 이 쌍, 야, 어떤 관계냐? 얘가 이러면서 네가 물어봐야 될 정도인데 지금은. 맞아. 네. 근데 오해를 잘하는 여자들은 있죠. 그래, 나는 그 오해를 케이스였다고 잘하는 봐요. 사람들이 그래. 있어. 근데 그런 것처럼 나는 다시 돌아가자면 야,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떤 관계야라고 여자가 물어봤을 때는 떠본 거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뭐 상대방이 너무 호감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남자 입장이었다고 이고 좀 호감이 있으면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좀 흥분할 수 있다. 나는 이 여자가 떠본 것도 있지만 이 남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지, 질문을 한 그것도 있는 것 거거든요. 같아. 오케이. 근데 그건 맞아. 시작은
그냥 근데 애매모호하지만 연애의 시작이 늘 저는 확신에 차서 한 적은 없거든요. 그치. 신중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내가 얘한테 호감이 있어. 근데 만나고 있고 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내 쪽으로 좀 끌고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던진 질문이야. 그래서 사귀었어. 사귀는 것까진 괜찮았어. 근데 사귀다 보니까 그냥 별론 거예요. 그냥 그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럴 이렇게 수도 행동을 있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는 지금은 마음이 없다. 시작이 어떠했든.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은 뭐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지금 그래. 이 여자의 마음은 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뭐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게 사실 없어요. 맞아요. 이거 만나면 안 돼요. 네.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까 네, 얘기했던 그 내가, 표현 갑과 을처럼 될 거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일 좀 큰 시그널은 아까 그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잘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잘해줄 그래. 뿐이다. 이런 그럼. 거는 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이제 좋아하는 관계라면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이 남자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야. 근데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를 해. 그럼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마음이 덜한 쪽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은 얘는 나한테 마음이 되게 크다는 것도 알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 아는데 나는 그렇진 않아. 근데 너를 간간히 만나고는 있어. 좀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되게 많이 하는 말 아닌가. 근데 그게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여자랑 사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데이트하거나 했을 때 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면 또 무슨 상황에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미안한 감정은 있어. 근데 행동이 하기 싫은 거야. 미안한 행동을 안 하면 되거든. 미안한 마음을 안 갖게끔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했는데 이 여자한테 뭐 정말 뭐 눈에 보이는 걸 봤을 때 내가 막 돈이 많진 않아.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몇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차게 얘한테 즐겁게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려고 얘를 했어. 근데 누구에 비해서면 좀 풍족하진 않지만 미안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봤을 때는 난 얘한테 최선을 다했으면 그렇게 시시때때로 이제 미안하다는 말 잘 안 나오거든. 맞아요. 잘 안 나오는데 맞아. 본인이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그래. 미안하단 말이 본인이 나오죠. 아니니까 미안한 말이 나오는 거지. 마음이 덜한 쪽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랑 오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맞아. 네. 그치. 왜냐면 시간이 아깝잖아. 맞아요. 맞아요. 다 때려치세요.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20대 후반, 20대 중반이잖아요. 되게 어려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네. 여성분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연자분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트레이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으면 제가 누나한테 뭘 물어볼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게 맞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이거 같이 운동 데이트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잘하셨는데 그냥 둘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애 초반인데 뭐 여자친구랑 벌써 권태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권태기는 진짜 뜨거운 사랑을 지나가고 나서 오는 것이 맞아. 권태기입니다. 그게 권태기죠. 그냥 서로 그러니까 여자친구분 마음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사연에 대해서 좀 냉정함과 예. 네. 안타까움으로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 좋아요.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좋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은. 사연에 대해서. 네, 사연에 그러니까 대해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100일이 안 되는데 이제 권태기란 단어도 일부러 쓰고 이게 약간 멀어진 건데 네. 이걸 권태기라 생각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으니까. 좋으니까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연자분이 트레이너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 여자분은 트레이너분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좀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 더 멀어지려고 할 거야. 네, 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사실 듭니다. 나는 이게 되게 의문인 게 지인들과 베스트 프렌드 친구 내가 제일 친한 친구 이것도 아니고 지인들과의 급작스러운 약속이 그러니까 뭘까요? 별로 데이트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뭐 이거 저의 추측입니다. 남자친구랑 어쨌든 운동 데이트를 잡아놨는데 갑자기 지인들과의 급작스러운 약속? 저는 약간 그냥 다른 이성 만나러 저 인정. 느낌. 맞아. 진짜? 저는 이게 친구였어도 같다.
왜냐면 그냥 데이트 굳이 안 가고 싶은 거야. 이 모임이 더 재밌을 것 아니 같아. 그러니까 이거 급작스러운 약속이긴 한데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지금 저의 극장입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헌팅 포차야. 3대3. 야, 건수 있다. 야 진짜 잘생긴 애 있어. 아니면 야 누구 남자친구 친구한테 대박이야. 가는 거지. 콜. 그치. 그럴 수 있고 나는 정말로 약속일 수도 있어. 아니면 운동보다는 술 한잔 때리고 싶은 게 더 재밌으니까 그러면은 거기 갔다고 쳐. 근데 내가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카톡 보내고 뭔가 지금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얘 봐라. 왜 내가 지금 사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나를 이렇게 좀 계속 옆에 연락 오고 틱틱거리면서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네. 라고 하면서 바로 아유 너 그만 만나야 되겠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남자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타이밍에는 다른 약속을 잡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인데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잡혔어. 정말 이거는 꼭 가야 되는 자리야. 사실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러면 데리고라도 갑니다. 나도. 데리고라도 가. 맞아. 나 여기는 진짜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나 너 같이 갔으면 같이 좋겠다. 갈래? 그렇게라도 해. 그치.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잘 없죠. 그리고 나는 이때 이런데 막 가서 노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어. 그치 재미없지. 당연하지. 이게 훨씬 여자친구가 재밌는데. 되었지. 가서도 계속 연락하죠. 가서 야 꺼져 너. 왜냐면 계속 핸드폰만 잡고 잠깐 있으니까. 보고 또 보러 가잖아. 야, 그러면 진짜 잠깐만 내 30분 만에 올게. 라든가. 맞아. 억지로 가서 1차 갔다가 당연하지. 무조건 나와요. 술도 제대로 안 먹고 그치. 나 지금 술 막 보고해. 나 술 한 3잔밖에 안 그래. 마셨거든. 가서 너랑 2차 하고 싶어. 얼른 갈게. 나 집 앞으로 가도 돼? 이러면은 당연하죠. 아, 왜 뭐 여기까지 와. 피곤할 텐데. 그치, 아니야. 그치. 나 지금 술 더 먹고 싶은데 너랑 먹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은 이게 연애의 맛인데. 그럼 화장도 안 지우고 있잖아. 네. 와, 화장 그리고 다시 하고 있죠. 택시 지웠어도 다시 하지. 따블로 불러서 가죠. 당연하죠. 예. 너무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누나. 있죠. 제일 설레는 말이 왜냐면 이제 여기서 술을 먹는 간이 아까워.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이 안. 시간이 아깝지. 여기서 이거. 술 취하는 게 아까워. 아깝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보면서 술 취하고 싶단 말이야. 오늘 약간 이제 남자친구 뭐 중요한 자리라 그래서 약속 있다 해서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해? 그래서 내가 집에 쉬고 있지 이러는데 지금 갈까? 이러면은 또 아니 중요한 약속이라며 아니 너 보고 싶어서 지금 갈까? 빨리 또 이제 급하게 또 그래. 세팅 새로 하고. 이력이 제일 재밌다. 그럼 그런 거 남자들은 진짜. 어떻게든 빨리 나오려고 그런다. 그래.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네. 그래. 그 노래 있잖아요. 취중 고백. 진담? 진담. 아니 취중 고백. 어떤 노래야? 시중 고백도 있어요? 뭐, 김민석? 그렇지. 술 한 잔, 오랜만에 친구들만, 자, 부르지 말게요. 안 불고, 그 가사가 있잖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네 생각 나서 달려왔다. 당연하지. 당연하죠. 그 노래 좋은데. 그러니까, 남자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멜로망스? 멜로망스, 있네요. 네, 나오잖아. 김민석. 네. 무작정 달려왔다고. 그런 것처럼 난 여자도 똑같다고 보거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연락, 약속 이런 거는 사실 다 핑계예요. 네. 보면은 마음이 있으면은 날 서운하게 할 일이 없어. 손이 부러져도 연락한다잖아. 그래요. 그래. 네, 좋은 마음이 있으면. 서운하다 느끼면은 근데 그 관계는 아닌 진짜 거야. 만약에 양손이 다 부러졌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락을 해야 되면 한다? 발가락으로라도. 발로라도 그래, 해. 뭐라도 하지. 발로라도 해. 할 수 있어. 요즘에 음성 인식도 다 되는데. 네. 맞아. 다 할 수 있어. 연락이 없다는 건 마음이 없는 거고 네. 약속을 간다는 건 별로 나 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네. 그냥 당분간 좀 다시 운동에 좀 열중을 하시고. 네네. 예.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사람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너무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얘기 별로 신뢰 안 가는 거 알죠? 맞죠. 네. 실제로 인간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나는 근데 생각보다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이제 이거는 요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아니 웹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이제 부정적인 게 큰 이슈가 되고 마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근데 저는 내 주위 사람들 보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본인을 한번 이제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제 구나. 내가 그러니까 다 나보다 총량의 나은 거야. 법칙. 나보다 다 나은 거야. 맞아요. 주변에 없다면 내가 아니지 생각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 바로 그거거든요. 총량의 법칙. 주변에 없다. 주변에 가 없다면 내가 아니지 생각 한번 해봐라. 보통 그런 법이거든요. 그쵸. 네. 네, 정말 깨닫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직장 탈출 107회 고백까지 같이 와서 5명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오호.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